외국인과 기관을 선택 시간입니다. 주요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이에 따라 우리는 따라서 살지 말지 전략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압축된 내용부터 볼 텐데요. 금양의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도 2월 연속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꿈의 전지, 2차 전지라고 불리는 개발 소식이 지금 전해지면서 주가가 28%까지 장중 오르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약 15%가량 상승권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1월 초에 급등을 했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의 합병. 그 후에는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수급 붙으면서 주가도 오름권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결정 소식이 나온 상황이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지금 자주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라는 점은 계속 체크가 되고 있는데 다만 그런 방식으로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변압기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 우려감을 좀 나타낸 상황이고요. 변압기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보니 이에 따라서 지금 훈풍을 받으며 주가 강세, 기관 쪽에서 수급 들어옵니다. ABL 바이오도 오늘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사실 최근에는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주에 나온 증권가의 리포트를 확인해 보면 이 ABL 바이오가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습니다. PNT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지금 매력이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올해 1조를 기록하면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이 6개의 종목들 현재는 주가 흐름 어떤지도 체크를 할 텐데 오늘 이 중에서 3개의 종목이 10% 넘는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구간에서 금양의 경우에도 역시 10% 넘는 강세고요. 그 밖에 우리기술투자가 12%, LS 일렉트릭도 12%, ABL 바이오와 PNT가 각각 4에서 6%고요. 셀트리온은 상승분을 좀 반납했네요. 강보합권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살지 말지 좀 세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두 분과 함께하죠.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국인 쪽에서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먼저 점검을 할 텐데요.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셀트리온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참 아침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고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가면 가장 먼저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재규 본부장님은 과연 어떤 의견이실지 한 줄평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직접 투자하자라고 조언을 주시는데 저희가 코인을 다루는 방송은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그렇죠. 궁금한 건 그럼 직접 투자를 권하신 입장에서 본부장님이라면 지금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리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끼세요? 많이 올라왔죠. 일단 많이 올라왔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소량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참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ETF 현물이 승인이 되면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ETF 현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ETF를 만들고 있고 집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ETF 현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달 반감기 이후에 또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외의 코인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코인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또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우리기술 투자를 비롯한 죄송합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많이 밀리면 주가는 많이 빠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등락폭 자체가 좀 다르게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이제 추가적으로 주식 입장에선 쫓아가는 것은 살짝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명분은 있어요. 네. 지금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업비트라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일일 거래 대금이 14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일일 거래 대금이 11조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네. 때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실질적인 매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따라붙기는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이 있으시다면 코인 쪽으로 직접 투자를 하자라는 조언이었고요. 김시은 팀장은 어떤 의견일지 역시 한 줄 평으로 준비했습니다. 열어보시죠. 비트코인이냐 관련주냐 그것이 문제로다 고민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작년에 저는 2차 전지 급등할 때 마지막에 따라붙었던 사람으로서 약간 겁이 좀 나요. 지금 현상을 보면서 포모 현상 이야기가 작년에 정말 많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비트코인 지금 괜찮나요? 그리고 반도체 지금 괜찮나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관련했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은 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4월 말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되죠. 반감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세 차례의 경험들을 보게 되었을 때 반감기 이전에 완만하게 상승하고 반감기 이후에 약 12개월 동안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좀 남아있다. 다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벤트가 생기면 바로 그 전에 차익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비트코인 투자를 하게 된다면 현재 저는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내가 100이라는 현금이 있을 때 100을 모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4월 중순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사례를 좀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주가는 굉장히 빠졌죠.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고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4월 중순까지는 좀 차익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접근하게 된다면 5월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을 한번 보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제가 코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코인 방송 아니죠. 좀 국내 증시와 좀 연결을 지어보자면 관련했을 때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 관련 기업 업비트라든지 두나무에 대한 지분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약 8% 정도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성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라는 데 있어서 좀 레버리지식으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기술 투자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밀렸는데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서 함께 밀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리기술 투자라는 기업도 우리가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짧게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조언을 좀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가장 핫한 섹터가 맞습니다. 테마인 걸 인정하지만 핫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 팻말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기술 투자. 네, 의견은 갈렸고요. 지금 본부장님은 안 산다. 그리고 김시은 팀장님은 앞서서 시기나 투자 방식을 좀 조언을 주셔서 가운데 입장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셀트리온도 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이 오늘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 진펜트라 날개를 달고 퀀텀 점프까지 예상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재규 본부장의 의견부터 보시죠. 셀트리온 필두로 제약바이오 강세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셀트리온 필두로 제약바이오가 오늘 강한 겁니까? 알테오젠 아닌가요? 그렇죠. 셀트리온은 아직 약합니다. 네. 근데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위치하고 있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셀트리온을 비롯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야지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기조에서 제가 저렇게 좀 답을 달아봤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알테오젠이 맞고요. 올해 연초로 좀 시간을 돌려본다라고 한다면 HLB가 가장 강했죠.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앱클론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몇몇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난 과거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4년이죠. 4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3월 달과 4월 달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셀트리온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자사주 매입 소식이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되진 않습니다.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용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고 셀트리온이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중에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도 궁금한데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종목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시은 팀장님의 셀트리온 의견도 한 줄 평 보겠습니다. 합병을 기다리며라고 주셨는데 제약 지금 합병 기다리는 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재료 말고도 사실 많은 재료가 셀트리온 24년도에 있지 않을까요? 뭐 굉장히 많죠. 네.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라든지 미국 진출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지금 우선 단기적으로는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3월입니다. 3월이면 곧 주주총회가 있죠. 특히 서정진 회장께서는 좀 아무래도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혹은 합병에 대한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는 그때 합병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했을 때 합병을 기다리면서 기대감을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다른 내용들도 보게 되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미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눌리면 눌렸을 때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눌리면 눌릴수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셀트리온이다. 재료가 그만큼 많다라고 해주십니다. 팻말 들어볼게요. 네, 엇갈렸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오해 의견, 그리고 본부장님은 지금 자리에서는 안 산다라고 맞습니다. 정리해 주십니다. 자, 이어서는 기관에서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LS 일렉트릭과 PNT를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변압기 공급 부족 이슈 있는 LS 일렉트릭부터 볼게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한 줄 평입니다. 구조적인 성장에 진입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연이틀 오르는 배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큰 그림에서 매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영향이 있고 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부각됐었던 그 노후 인프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 뭐 일진전기라든지 재룡전기 같은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어제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LS 일렉트릭과 뭐 효성중공업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업이 LS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우리가 AI라든지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어떻게 보면 불러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 전력난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되어 있는 칩에 대한 수요를 이 에너지원이 전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상 저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이 꽤나 남아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김시은 팀장님은 LS 일렉트릭 어떻게 보는지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인가? 라고 주셨는데 시장에 오를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차례 왔다고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비슷합니다. 네.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 3대장이라고 하죠.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3대장 모두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였다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에 대한 좀 디스카운트 요소가 있으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난해 LS가 2차 전지로 편입이 되고 LS 일렉트릭이 또 초전도체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다가 2차 전지가 살짝 무너지고 초전도체 관련주들 살짝 무너지면서 함께 지지부진했던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노이즈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추세이다 보니까 다른 두 기업들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는 점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가 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팻말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자리에서 수급 종목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투자 괜찮을지 들어주시죠. 모처럼만의 의견이 합쳐진 LS 일렉트릭 5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종목인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PNT, 처음으로 수급주에서는 좀 다뤄보는 것 같아요. 이미 1조 9천억 원의 수주 잔고를 유지 중인 기업이거든요. 본부장님의 한 줄평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고민 끝, 반등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PNT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던 네. 장비주, 전극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PNT뿐만 아니라 CIS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같은 전극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이 기업들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은 실적적인 메리트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PNT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가 실적에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4년도에 PNT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극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수율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시은 팀장님의 PNT 의견입니다. 한 줄평 열어볼게요. 수주는 증가하는데 아쉬운 부분 짚어주실 건가요? 수주는 증가하는데 좀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다. 이 기업은 잘하는데 업황이 아쉽다. 이게 주가가 아쉽다니까요. 주가가 좀 아쉽다. 네, 통틀어서. 죄송합니다. 좀 이래서 주식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 기업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왜 이러지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저는 우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관련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시장이고 그 다음에 산업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기업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매출 굉장히 좋고 수주도 굉장히 좋긴 하나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인 강세 흐름들이 아니라 일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만 네. 계속 움직이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빠지기도 했고 특히 전기차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고 좀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실적은 지금 뒷받침된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주가가 아쉽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들어가면 괜찮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애매하게 지금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 동그라미입니다. 약간 이거 예. 드는 게 헷갈렸던 드는 게 오의 헷갈렸습니다. 의견. 그럼 김시은 팀장님은 약간 중간의 의견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급통의 힌트 얻어봤고요. 두 분과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